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필기, 실기, 끝내기 2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필기 40문제와 실기 50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끝내기 2탄 필기 40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41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번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번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필요해지기 쉽다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 알아볼까요? 1번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 순환량이 감소되면서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2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3번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인해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42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만성기관지염으로 숨쉬기 힘들어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3번 갑작스러운 공기의 변화와 차가운 공기 및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번 방향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5번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전염 우려가 있을 때에만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43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번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번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감염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만 접촉을 제한합니다. 3번 결핵은 감염성이기 때문에 흉부 방사선 촬영 검진과 가래 검사로 조기 발견 후 치료합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일반 세탁 처리를 하면 되고 5번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들을 돌볼 때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번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 알아볼까요? 1번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합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 45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그 밖에 고혈압 관련 설명 알아볼까요?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2번 염장식품은 혈압을 올라가게 하죠. 3번 심장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이 아닌 속발성 고혈압 즉 2차성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은 수축기 혈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번 기흉, 2번 빈혈, 3번 정맥류, 4번 부정맥, 5번 혈전 색전증.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 47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2번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번 뼈의 질량 증가, 4번 추간판 두께 증가, 5번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요. 1번 인대의 탄력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 알아볼까요? 2번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게 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게 돼서 노인 특유의 체형을 갖게 됩니다. 3번 뼈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습니다. 4번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48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체중부하 운동, 2번 자외선 차단, 3번 온열요법 적용, 4번 저체중 상태 유지, 5번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정답은 1번 체중부하 운동을 해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49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잔류량 증가, 2번 방광 용적 증가, 3번 난소 크기 증가, 4번 지뢰 윤활작용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요. 1번 잔뇨량 증가입니다. 그 밖에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를 살펴보면 2번 방광 용적이 감소하게 되고 3번 난소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4번 지뢰 윤활 작용이 감소하게 되고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50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복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골반 근육 강화, 케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복압성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복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있는 줄넘기를 했을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이 바로 복압성 요실금의 유형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규칙적 도뇨 시행,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발생하고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요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이 전립선에 해당이 되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배뇨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문제 5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2번 손 발톱이 두꺼워진다. 3번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번 각질층에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번 모근에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 살펴볼까요? 1번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3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4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여 소양증, 간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나 밤과 겨울철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5번 모근에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되어서 탈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53번.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넛 모양 베개를 데워준다. 2번 뜨거운 물 주머니를 데워준다.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번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번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입니다. 그 밖에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도넛 모양의 베개는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끌면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5번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땅 구멍을 막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문제 54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백일해, 3번 대상포진, 4번 폐렴구균,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옆에 제시된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살펴보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을 실시한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로 접종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해야 하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도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55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그 밖에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에게는 개별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장갑을 착용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고 3번, 목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얼굴, 머리,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4번,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56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요,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 밖에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를 살펴보면 1번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2번 눈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건조하고 뻑뻑해집니다. 3번 각막 반사는 눈을 재빨리 닫는 반사 현상인데 이 반사가 감소하게 되면서 손상이나 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5번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57번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번 망막, 2번 각막, 3번 황반, 4번 홍채, 5번 수정체. 정답은 5번 수정체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58번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당뇨병 관리에 대한 내용 알아볼까요? 1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합니다. 2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표준 체중에 알맞은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59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번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선망 관련 알아볼까요? 1번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급성질환입니다. 2번,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4번, 주의 집중력이 감퇴되고 5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문제 60번.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치매에 대한 내용 알아볼까요?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2번 뇌의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높지 않고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4번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고 근래의 일, 즉 단기 기억은 먼저 기억을 해내지 못하게 되고 더 진행되게 되면 과거의 일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 61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번 잔해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번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합니다. 자, 1번의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은 파킨슨의 발생 원인이고 2번 잔해가 손상되면 반대측 마비가 발생을 합니다. 즉 우측 마비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3번 손해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파킨슨의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의 증상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력장애, 삼킴장애, 어지러움, 의식장애,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62번.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번 파킨슨병, 2번 중이염, 3번 고지혈증, 4번 알츠하이머병, 5번 갑상생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한 얼굴과 관절이 굽힌 자세를 취하게 되고 손떨림, 근육이 경직되고 행동이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몸이 앞으로 굳어 있고 처진 어깨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63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흡수력 증가, 2번 소화액 분비 증가, 3번 삼키는 능력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입니다. 그 밖에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1번 칼슘 흡수력이 감소하고 2번 소화액 분비가 감소됩니다. 3번 삼키는 능력이 감소하고 4번 구강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문제 64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번 음식에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탄 음식은 암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2번, 음식이 뜨거울 때에는 짠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간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습니다. 5번, 맵기,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한두 종류 섭취하게 합니다. 문제 65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뻣뻣함 감소,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 알아볼까요? 1번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3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찹니다. 4번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 특징이고 5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66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숙면을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금해야 합니다. 2번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 67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번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아볼까요?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으나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번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성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가 없습니다. 5번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생활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68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물 복용을 줄인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요.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입니다. 그 밖의 약물 복용 방법을 살펴보면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식후에 복용을 해야 하고 2번 절단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약의 효과가 없다고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그럴 경우 의사에게 재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5번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을 나눠 먹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69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번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2번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하고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심장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 70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번 보호자와의 밀착 관계 형성,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고 3번 시설장 전문가와 가족과의 의사소통 및 중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해당되지 않고 5번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제 71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회의록, 대상자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종류와 기록 내용 연결해 볼까요? 1번 상태 기록지는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가 포함되고 2번 사례회의록은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가 포함됩니다. 3번 인수인계서는 인수인계 업무 내용이 포함되고 4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 72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록 원칙은 1번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번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1번 업무 보고는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등이 있고 수시 보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3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4번 보고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응급 상황 시에는 시설장에게 신속한 보고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7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업무 보고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보고는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3번 상황이 급할 때에는 구두 보고를 해야 합니다. 4번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74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요.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경우 시설장이나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7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내용 살펴볼까요? 1번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2번 작성 후에는 변경 및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4번 19세 이상의 본인이 작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 76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혈압이 올라간다. 2번 피부가 붉어진다.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요.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혈압이 떨어집니다. 2번 피부가 하얗거나 파랗게 변합니다. 4번 소변량이 감소하고 실금을 경험하게 됩니다. 5번 동공의 크기의 변화가 없거나 확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77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정제를 투여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번 이마에 찬수건을 얹어준다. 5번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변화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고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 78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3번 타협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임종 적응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부정은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단계입니다. 2번 분노 단계는 자신, 사랑하는 사람, 의료진, 하나님에게까지 반항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4번의 우울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지고 이때에는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수용은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갖는 적응 단계입니다. 문제 79번.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빼내어 보호자에게 준다. 2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어준다. 3번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 4번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제거해 머리를 낮춘다. 5번 튜브가 있는 경우 제거하여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린다. 정답은 3번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 자세를 바르게 해준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임종 직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 대상자의 가족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2번 깨끗한 시트로 대상자의 어깨까지 덮어줍니다. 4번 얼굴색 변화를 막기 위해 베개를 목과 어깨 밑에 넣어 머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5번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문제 80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입니다. 자, 그럼 추가로 임종 대상자 가족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가족이 한 일에 대해서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고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5번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끝내기 2탄 실기 50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 소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5번 지퍼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문제 52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부터 라까지 그림 보시고 정답 골라주세요. 정답은 4번 나, 라, 가, 다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 안전핀을 뽑아야 하고 라,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야 합니다. 가, 손잡이를 움켜쥔 다음
다 분말을 고루 쏴야 합니다. 문제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번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해 놓는다. 4번 크랭크 손잡이에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번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 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에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그림 보시면 크랭크 손잡이는 침대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침대의 머리, 다리 쪽에 높낮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침대 난간은 낙상 예방을 위해 항상 올려놓아야 합니다. 2번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침대 바퀴의 볼트를 견고하게 잠겨 놓아야 합니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하게 대상자의 다리 쪽으로 접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번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번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번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보행 보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55번.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철제로 된 것, 2번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4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3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그 외에 목욕 리프트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1번 물속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2번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번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5번 인체 및 주위에 유의하고 안전한 구조이며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56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 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번 가래가 묻은 5리터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입니다. 1번 보시면 장갑을 끼고 오염된 분비물이나 세탁물을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 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세탁물은 따로 세탁하고 5리터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3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여 세탁을 해야 하고 4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사용 후 버려야 합니다. 문제 57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리면 변색, 갈라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줘야 하겠습니다. 2번 사용한 물품은 매번 깨끗이 씻어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 먼저 닦고 난 다음 더운 물로 헹궈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58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번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3번 변기에 명 커버를 씌운다. 4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살펴보면 1번 화장실 입구는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둬야 하겠습니다. 2번 취침 시에는 낙상을 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켜두어야 합니다. 3번 변기에는 명커버를 사용하지 않고 4번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59번. 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2번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4번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요.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입니다.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2번 연기가 많을 때에는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합니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4번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 이동합니다. 문제 60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 수칙을 지킨 경우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다.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한다.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 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전기사고에 대비한 안전수칙 알아볼까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플러그를 꼭 잡고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2번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전기기구를 세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2번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번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 차단합니다. 2번 무거운 그릇은 깨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치웁니다.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으로 치웁니다. 5번 믿을 만한 방송 정보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문제 62번. 대상자의 친구류 A와 선택시 고려사항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1번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번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번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번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번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요. 3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친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 연결해 볼까요? 1번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2번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4번 시트는 튼튼하고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으로 매트리스를 덮는 크기여야 합니다. 5번 매트리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 63번.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번 이불, 2번 청바지, 3번 면 티셔츠, 4번 니트 목도리, 3번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옆에 표시 방법은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라는 표시인데요. 합성 의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는 햇볕에 말리면 변색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 밖에 방법을 살펴보면 이불은 햇볕에서 말려야 되고 청바지는 주머니 부분이 잘 마르고 색이 바르지 않게 뒤집어서 말리고 지퍼는 열어둬야 합니다. 3번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4번 니트류는 통기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려줘야 합니다. 문제 64번.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1번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번 80에서 120도씨에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한다. 3번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펴서 보관한다. 4번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 후 완전히 말린다. 5번 원 단위에 천을 넣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정답은 5번 원 단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입니다. 문제 65번. 당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약한 햇볕에 말림, 2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번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번 세탁기 안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입니다. 문제 66번.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번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함께 걸을 때에는 보폭을 작게 이동해야 합니다. 2번 계단을 오를 때에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 쉬면서 천천히 이동을 해야 합니다. 3번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대상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 4번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대상자가 먼저 탑승을 하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해야 합니다. 문제 67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번 텃밭 가꾸기, 2번 관공서 방문, 3번 애완견 돌보기, 4번 제사 음식 준비, 5번 건강검진.
정답은 2번 관공서 방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상 업무 대행으로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가 가능하고 외출 시 동행은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 68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번 미역, 2번 감자, 3번 수박, 4번 식빵, 5번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자, 그러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알아볼까요? 혈당 지수에서 100에 가까우면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이고, 그것보다 낮으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인데요. 관련 식품을 보면 현미밥, 바나나, 포도, 오렌지, 딸기, 사과, 배, 양배추, 우유, 미역, 콩 등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69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번 누룽지, 2번 조개젓, 3번 강된장, 4번 찐 고구마, 5번 마른 오징어. 정답은 4번 찐 고구마입니다. 그 밖에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통밀,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사과,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 70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입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음식이 뜨거울 때는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생선을 오래 구우면 질기고 딱딱해지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4번 복합 당질, 전분, 식이섬유, 올리고당류 등으로 조리를 해야 합니다. 5번 음식은 소량씩 나누어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71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번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번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입니다. 미리 씻으면 보호막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죽이나 미음은 75도씨 이상까지 가열합니다. 2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습니다. 4번 채소는 물에 3분 정도 담가둡니다. 5번 생선은 냉장 보관 시 1일 정도 가능하고 한 끼 먹을 분량씩 싸서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합니다. 문제 72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습도 80에서 90% 유지, 2번 채광, 직사광선 이용, 3번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 이용, 4번 환기, 하루 3번, 두세 시간 간격으로 문 열기, 5번 온도, 여름철 16에서 18도씨, 겨울철 25에서 27도씨 유지. 정답은요,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고, 2번, 채광은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커튼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번, 난방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고, 5번, 온도는 여름철은 22에서 25도씨, 겨울철은 18에서 22도씨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7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번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번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번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1번 치매 대상자는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해야 하고 2번 식사 장소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4번 물을 흘리면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하고 5번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제공을 해야 하지 모든 음식을 섞어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 7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번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은요.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방은 관찰 가능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2번 난간은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5번 안전을 위해서 1층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75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5번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정답은요.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다른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방에서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서 낙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3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아 낙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5번 모기약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76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반복적인 말을 하며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1번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는 것이 적절하고 2번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5번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채소 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번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번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번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 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문제 78번. 최근에 입수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번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요.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수면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수면 장애 시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치매 상자에게 알맞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2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번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의 운동을 포함합니다. 4번 야간류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 물은 마시지 않게 합니다. 문제 79번.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번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번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배회를 할 때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고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합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이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배 예방을 위해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놓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곳의 모든 문은 잠가야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 80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번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번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번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대상자가 의심망상, 환각 시에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문제 8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3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입니다. 지금 상황은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난폭한 발작이 아닌 경우 신체적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2번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3번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합니다. 5번 왜 그랬는지 질문하여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문제 82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입니다. 석양증후군 시에는 해질녘이 되었을 때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거나 낮 시간에 활동하게 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83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그 밖에도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고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84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4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바람직한 태도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볼까요? 얼굴 표정은 간간히 적절하게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눈 마주침을 하면서 대상자가 같은 눈높이에 있어야 되고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보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든가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행위,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8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번.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라고 공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6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2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3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4번. 그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정답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이 부분이 공감적 반응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87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마치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먹든지 난 안 먹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1번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2번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4번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5번
엄마가 요리하기 힘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정답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입니다. 문제 8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1번.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번. 청국장 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번.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번.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행동, 어르신이 식사를 안 하셨다니 영양, 배고프시고 건강에 안 좋으실까봐 느낌,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바램, 건강을 위해 식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적절한 나 전달법입니다. 문제 89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 시각장애입니다. 자, 그 밖에 의사소통 대상자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청각장애는 정면에서 눈을 보며 입 모양을 볼 수 있게 말해야 하고 3번 언어장애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해야 합니다. 4번 진압력 장애 시에는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야 합니다.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시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한 대화,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90번. 다음에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어 말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노인성 난청, 4번 진압력 장애, 5번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 밖에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시각장애 시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고 요양보호사가 반부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자세가 좋습니다. 2번 언어장애 시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파 등을 이용해서 얼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하고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립니다.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합니다. 4번 진압력 장애 시에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서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5번 판단력 장애 시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손짓, 몸짓을 이용해서 상대의 말한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 91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건 좋지 않습니다. 3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인식시킵니다.
4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5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 92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번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3번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번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입니다. 그 밖에 의사소통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1번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3번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기억력 테스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4번 구체적으로 손으로 가리키며 질문합니다. 5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문제 93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번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번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시된 사진처럼 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방법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하고 보통 기도 폐쇄 시에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94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번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어준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경련시 대처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이 입 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3번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5번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줍니다. 문제 95번.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입니다. 냉찜질을 통해서 부종과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부러진 골절된 부위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아야 됩니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지 않아야 하고 5번 손상 부위는 부목을 대주고 안정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96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가 병원에 간다. 3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번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번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요.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입니다. 대상자가 구토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면 1번 약물 복용 설명서에 구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구토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3번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우려가 있으므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습니다.
4번 구토물은 병원에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하고 분비물을 배출하게 합니다. 문제 97번.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진통제를 제공한다. 2번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번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번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즈를 대고 지혈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꺼지를 대고 지혈한다입니다. 그 밖의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면 1번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며 2번 안정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압박 분대로 감아줍니다. 그러나 꽉 조이지 않게 해서 혈액순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 하지 않아야 하고 4번 부종 부위는 냉찜질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9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물집이 생기면 터트린다. 2번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5번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준다. 정답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않아야 하고 2번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의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4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바르게 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해서 상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5번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게 되면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둬야 하겠습니다. 문제 99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심폐소생술 실시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로 실시합니다. 2번 기도 개방은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압박합니다. 5번 순서는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순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0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입니다. 그 밖에 사용 방법을 알아보면 1번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야 합니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지 말고 가능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4번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5번 호흡이 없고 반응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